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첫 번째 중간고사 4월 말에 보는 중간고사를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사회 100점, 과학 100점을 딱 맞으면 이렇게 맞는 순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알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우리 아이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럼 얘는 관심 학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동아리는 중간에 못 바꾸기 때문에 동아리는 제가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여러 가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첫 번째, 그냥 우리 아이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4월 달에 중간고사 본다라는 얘기는 입시가 몇 개월 남았냐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죠? 6개월도 안 남아있는 이 시험을 다 맞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다 맞기 열나 쉬워요. 그거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다 맞는 게 왜 쉽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중간고사까지가 150일 남았다라고 가정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5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럼 오늘 1페이지 외우고 고등학교 교과서 내일 2페이지 외우고 안 까먹으면 돼요. 쉬운 거죠, 되게. 무언가를 안 까먹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연속극을 보다 보면 연속극 예를 들어서 주말 연속극이야. 그럼 일요일날 연속극 어저께 저번 주에 봤어. 그리고 내일 연속극을 또 해. 근데 무언가 주인공이 무언가 대사를 딱 해. 그럼 저는 만약에 처음 보는 저 같은 사람이면 저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걸 계속 보던 사람들은 맞아 저번 주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해가 되죠. 고등학교 교과서는 스토리예요. 그죠? 그럼 1페이지를 외우고 2페이지를 보다 보면 1페이지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2페이지를 공부할 때 1페이지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면 되고 3페이지 공부하고 또 외우고 1, 2페이지 반복하면 돼요. 주말에 그러면 일주일이 딱 끝나서 일요일날 어머님이 아이랑 거실에 딱 앉아서 돈을 10,000원을 딱 꺼내놓고 이제 문제 내기 하면 되죠. 교과서 꺼내놓고. 그래서 다 맞추면 하나 맞추면 1,000원 주고 틀리면 하나 뺏고 1,000원 뺏고 무언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다 맞으면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머님들이 여고 시절에 못 맞아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맞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맞추게 할 거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게 학생부 종합. 논술 필요 없고요. 일단 수능 필요 없어요. 수능은 신경 지금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누가 가는 거냐면 내신이 망가지면 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갈 수 있으면 얘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져야 가는 거니까요. 그럼 얘를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1학년 딱 끝나고 나서 내신을 딱 평균을 내봤더니 와 우리 아이 성적으로 어딜 갈 수 있나 한성대야. 그랬더니 아버님한테 우리 애가 이 내신을 그대로 유지하면 한성대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래 한성 괜찮네. 우리가 중국에서는 서울을 한성이라고 부르니까 이것도 서울대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만족하면 내신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갑자기 아버님이 다음날 술을 이빠이 들고 오셔갖고 한성대 보낼 거면 네가 벌어서 가 새끼야 라고 대학 들어올 거 안 준대. 너는 무조건 최소한 한양대 중앙대 이상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내신하고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얘 내신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수능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내신을 9등급을 다 맞아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잘 찍신을 내려주셔서 수능 다 맞으면 서울대 의대 가요. 서울대 경영학과 가요. 이거는 패자 부활전의 성향이 너무나 강한 거고 그래서 재수생들이 여기다 몰빵하는 거죠. 무언가 본인의 신분을 바꾸고 싶은 거니까. 굳이 재수생들하고 진검승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도화지에 그림도 안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입시가 3년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재수생들과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는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동안 어떻게 첫 번째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하냐. 이걸 잘 보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동탄의 아이를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첫 번째 시험을 딱 보면 중학교 때 본인의 성적은 전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와, 나도 하면 되는구나. 다음에 기말고사 때 또 똑같이 그 성적 받으려고 노력해요. 어머님들 여고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갑자기 바람난 애들 일부 빼고는 고1 때 10등이었던 애는 고3 때도 10등이에요. 성적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한 번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 한 번 받는 걸 당연히 1학년 1학기 때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몇 시예요? 15분이요? 그럼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막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아이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QM학원 설명회를 처음 왔어요. 저 남양주에 설명을 갔는데 어떤 학생이 딱 왔어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그렇고 우리나라 굴지의 고등학교 5개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너 학교 재밌니? 그랬더니 재밌대요. 너 내신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신이 9등급이래요. 다 9등급이야. 걔는 근데 재밌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걔는 그럼 머릿속에서 뭘 지워버려야 되는 거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내신 들어가는 거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맨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가 2학년 올라가는 친구였는데 야, 너는 이제 올림픽 선수다. 수능 하나만 하면 되겠다. 너 성적 올리기 정말 좋아. 제일 머리가 아픈 친구가 뭐냐면 내신과 수능이 뭘 더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 이런 미쳐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몰입하기 편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성향이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는데 성적 고등학교를 좀 좋은 데 보냈다가 성적이 열나 떨어져. 근데 이 떨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을 만족을 하고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도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는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보내는 게 나아요. 노는 물이 좋은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그런 분위기를 못 참아. 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계속 지나가면 와 모범생 누구 이름 다 알았는데 갑자기 좋은 고등학교 봤더니 그림자처럼 아무도 날 몰라봐. 이러면 최악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마음속에 담고 굉장히 상심해하는 아이들은 상위권 고등학교를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상위권 고등학교의 약 5%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일반고를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대학 입시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일반고를 보내야 될지 특목고를 보내야 될지, 일반고 기준에서도 수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조금 아이들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는 성향을 체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교를 보낼 거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학교는 경희대, 외대 이하의 대학과 그 위의 대학으로 나눠집니다. 중앙대 그 위의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을 열나 따져요. 근데 경희대, 외대부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준 제일 높은 학교가 숙명여고예요. 자연계 단대부고 뭐 이런 학교예요. 여기는 수능을 보면 1등급 받는 전체 비율이 10%가 넘어가요. 근데 숙명여고나 단대부고에서 절대 붙지 못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외대, 경희대입니다. 뭘로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왜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나 경희대를 들어가려면 보통 일반고에서 몇 등급짜리가 가냐면 평균 2등급짜리가 가요. 숙명여고 2등급짜리 애한테 야, 너 경희대 쓰자 라고 얘기를 하면 의대요? 한의대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거 말고 경영학과, 화공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님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를 인신 모독했다고 고발한다고요. 애는 지금 스카이 가려고 하는데 경희대 수시를 쓰라고요? 난리가 나요. 그럼 경희대 외대를 가고 싶은 애들은 3등급 대 4등급 대 애들인 거죠. 그 학교는. 대학에서 절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희대 외대는 고등학교 수준 따위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특목고만 빼고. 그럼 우리 집안은 그냥 경희대 외대 밑으로 동국대, 건국대 이런 대학교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만세. 우리 애는 무조건 수의대 보낼 거예요. 지방 수의대 보낼 거야. 이러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보내지 마세요. 내신 망가지면 수시에 갈 대학 하나도 없어요. 애가 꿈이 수의사인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막 이상한 고등학교를 막 보내. 뭐 양서고 이런 데를 보내. 그러면 그건 정시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수능으로. 그건 이상한 방법인 겁니다. 수의학과는 상위권 대학이 없어요. 지방 공립대랑 건국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나머지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대학들이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위권 고등학교 말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상위권을 먼저 하나 한번 볼까? 여기 맨 위에